여러분, 지금 리플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암호화폐 시장의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거 떡상할까라는 기대감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번 주,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닌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걸 증명해버렸습니다. G20이 공식 결제 수단으로 리플을 인정했다는 뉴스부터 두바이 정부가 XRP 레저를 채택하고 ETF가 나스닥과 CME에 출격하며 이제 리플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리플 보유자 혹은 리플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될 분기점 요약본이고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미국의 FPC 보고서 유출, 패스터 페이먼트 위원회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미국 정부 산하에서 차세대 결제 인프라를 설계하는 핵심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 내부 보고서에서 XRP 레저가 등장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XRP 레저는 국제 통화 이동에 적합한 고속 전송, 저비용, 그리고 투명한 블록체인 기술이다. 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XRP는 그동안 증권인지 아닌지로 규제 싸움에 시달려왔던 코인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기관이 G20 사이의 결제망에 XRP를 거론하며 공식 결제 인프라로서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는 건 이건 리플이 드디어 제도권의 문을 통과했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단순한 민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제는 중앙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로 간주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중동입니다. 바로 두바이에서 믿기 어려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바이 토지국이 정부 소유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XRP 레저가 선택됐습니다. 부동산을 NFT로 만들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몇 퍼센트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구조인데요. 말 그대로 국가의 공공자산으로 리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현재 3,000명 이상의 투자자가 등록을 마쳤고 이 프로젝트는 26년까지 수십억 달러의 가치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리플이 국가의 인프라로 들어간 최초의 실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중동 국가들로 퍼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진짜 빅뉴스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ETF 이야기입니다. 지금 리플은 나스닥의 선물 ETF로 상장됐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도 선물 계약이 승인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ETF는 그냥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죠. 예전에는 고래 투자자들이 몰래 리플을 담았다면 이제는 연기금, 헤지펀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공식적인 포트폴리오에 리플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ETF 승인과 함께 그레이스케일,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운용사 보고서에서도 리플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요. 분석가들은 리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사용이 입증된 유일한 결제형 디지털 자산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나오는 질문은 리플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겠죠?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리플은 1년간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오른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 일반적인 단타 세력의 패턴이 아니에요. 고래 지갑과 기관 지갑이 일정 구간마다 분할 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과 전략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건 소문 따라 매수한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진 자금들이 구조적으로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엄청난 소식을 말하자면 리플 IPO 관련 루머입니다. 최근 내부 관계자 발언을 통해 리플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심지어 메타는 리플 인수 혹은 전략적 제휴를 검토 중이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어요. 그냥 가식적으로 말한 거일 뿐이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G20의 인정, 중동 정부 협업, ETF 출시가 전부 우연이라고 보셔야겠죠? 리플은 지금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고 있고 역사상 가장 조용한 데 전환기에 있는데요. 여기서 정점을 찍을 내용이 남아있죠.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재 리플은 20곳 이상의 국가와 협업하고 있으며 브라질, 홍콩, 프랑스, 스웨덴, 중동 등 나라는 리플의 프라이빗 XRP 레저를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블록체인을 쓰는 게 아닙니다. 국가 간 환율 교환, 디지털 자산 스왑, 자동 결제까지 모두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가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위안, 유로, 엔화 같은 기축통화 사이의 교환을 XRP가 중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통화의 브릿지 토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래들과 기관들이 리플을 집중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역사상 이례 없이 솟구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플에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한들 결국 시장의 호재거리들이 받쳐주질 못한다면 리플의 가격도 호재를 반영한 상승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의 흐름을 쥐어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엄청난 고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드디어 코인 시장에 엄청난 불장이 찾아오는 기대감
다들 한 번씩들 가져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미국의 빚을 없애겠다며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엄청난 고율 관세를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인 시장을 빼더라도 나스닥이나 다른 파생 상품들마저 굉장히 크게 흔들리며 세계 투자 시장을 전부 위협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앞에서 코인 대통령이라고만 하고 사실 암호화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또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트럼프의 계획 중 일부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를 만들어낸 전 대통령 바이든 정부를 매우 혐오하고 있었죠. 심지어 24년 기사를 보면 일본보다 미국 부채가 심각하다는 팩트도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 암호화폐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일단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바로 미국의 빚을 갚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채권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보통 채권은 주식시장과 반대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트럼프가 고율 관세로 시장을 위협하는 이유?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증시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율 관세도 트럼프 입장에선 자국을 위한 반강제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과의 대립도 일어나게 됩니다. 트럼프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하라며 직접적인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쉽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전 세계는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와 엄청난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하강에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금리 인하조차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암호화폐 시장 상승에 가장 필요한 핵심은 미국의 부채의 해결 시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현재 미국 부채는 36조 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5경 원이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금액의 빚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보면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매번 비트코인 관련 행사를 꾸준히 참석할 뿐더러 백악관의 암호화폐 부서도 만들 만큼 지금 전 세계 대통령 중 누구보다 암호화폐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인물인 것도 팩트입니다. 심지어 미국 백악관 내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법안,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 대통령에 대한 법안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미국 부채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비트코인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코인 자체를 띄워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 규모 사모펀드인 블랙록에서도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를 16일 연속 꾸준히 유입하며 비트코인에 엄청난 금액을 쏟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고율 관세에 대응하던 중국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먼저 중국의 관세는 내릴 것이라며 중국에게 먼저 관세 관련하여 꼬리를 내린 트럼프, 제가 감히 현재 계획을 유추해보면 슬슬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상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안, 암호화폐의 성장 가속화, 이제 암호화폐의 차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대비와 함께 어떤 코인이 상승할지, 어떤 테마를 타야 할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친암호화폐를 선언하며 트럼프 가문, 일명 트럼프 패밀리는 많은 알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이름으로 걸었던 오피셜 트럼프와 와이프 이름을 건 멜라니아 밈코인, 생각보다 트럼프 가문도 코인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큰 수익이 나올 건가? 이거 하나만 찾아보면 되는 건데 트럼프에 매입을 할 때마다 뉴스 기사거리가 되지만 제가 트럼프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것 치고 아직 뉴스 기사로 담아가지 않은 코인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뉴스로 실어 담은 코인 이름들은 누구나 알 법한 대형 코인들이라 시총이 높기 때문에 보고 담으시더라도 미미한 수익률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이 코인은 외신 기사든 국내 기사든 아직 기사거리로도 쓰지 않은 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유튜브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공개를 하면 결국 외부로 유출이 돼서 말짱 도루묵이 될 것 같아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764-5966 제 개인 번호인데요. 여기 번호에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주시고 댓글에 트럼프라고 달아주세요. 댓글까지 다는 이유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신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만약 종목 공유를 받으시더라도 우리 비밀같이 지키자고요. 결국 외부로 유출이 되면 우리가 얻을 수익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분명하니까요. 물론 제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사실 말도 안 된다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코인 경력 10년을 걸고 이 코인 정말 대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번 한 번밖에 못 담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 담으시고 다들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리플에 관한 좋은 정보들, 호재거리들 여러 가지 담아서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